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허가신청 초읽기 돌입 뉴스에 팔아라.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오늘 시장은 예상된 당연한 모습. 두 번째, 연말연초 시장 의외의 모습 나올 수도. 세 번째,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CTP59 허가신청 초읽기에 돌입.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뉴스에 팔아라. 자, 오늘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단독으로 나온 기사를 하나 보면요, 내일이니까 이제 29일이죠. 항체치료제 허가신청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물론 다른 신문들을 보면은 이번 주 내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뭐 내일 나오든 그 다음날 나오든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식시장의 격언 중에서도 뭐 뉴스에 팔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인데 잠시 후에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요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40일로 대폭 단축,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오늘 오전에 발표가 좀 어느 정도는 있었죠. 예, 그런 부분에서의 상세한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셀트리온 측에서는 충분히 표현을 하고 피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셀트리온 오늘 모습을 봤을 때 당연한 조정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외국인들은 무려 2125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많이 팔았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대주주 회피 물량들이 당연히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지난 24일도 그렇고 오늘 오전도 그렇고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뭐 그런 시점에서 나름대로 대주주 회피 물량들은 알아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꼭 막판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저도 지난 24일하고 오늘 오전에 좀 바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은 오히려 이걸 다 사버린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외국인들은 아침부터 계속적으로 셀트리온 매수 우입니다. 주식 수 기준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62만 6천 주를 매수하는 외국인들이잖아요. 금액으로는 2125억의 엄청난 외국인 매수가 있었고, 특히 오전부터 JP 모간에서 9만 1143주를 10시 8분까지 샀어요. 아침 시작부터 해가지고. 그러면서 아침부터 거의 9만 주를 딱 JP 모간은 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간에 가의 개념, 즉 얼마다 가격이 높다 낮다 개념이 없어요. 없고, 물량을 확보할 때는 외국인들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확보를 막 하거든요. 비싼 가격이든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시세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투매하고 이럴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셀트리온 모습은 좋았고, 오히려 가격이 34만원 이하 들어올 때는 역시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또 매수의 찬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헬스케어도 오늘 188억의 외국인 매수 우위가 나왔죠. 역시 막판에 대주주 회피 물량들이 나오긴 했지만 마지막에 외국인은 또 13만 주 더 사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들 매수 우위로 보이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의 창구에서는 별 모양이 없었고요. 자,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외국인들이 87억 매도를 했지만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신고가의 영역이잖아요.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외국인들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지만 막판에 좀 팔았지만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보이고, 외국의 창구에서도 셀트리온 제약은 특별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셀트리온 그룹 이 세 종목군들은 일단 오늘은 이러한 모습들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또 당연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제부터는 이제 중요한 이 대주주 회피 물량 타이밍이 끝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갈 것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러면은 뉴스에 팔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오늘 시장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또 역사적인 신고가 이러면서 오늘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종목이 많은 모습이죠. 코스닥 역시 하락 종목이 많은 모습 속에서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 연말을 앞두고 또 연초를 앞두고 우리가 기대감이 시장 전반적으로 있잖아요. 예, 그러나 의외로 시장의 연말 연초에 조정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코스닥에서 많이 샀죠. 거래소에서는 470억 정도 매수에 그쳤지만 코스닥에서는 2770억의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종목별로 나가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들도 단기적인 매매하는 또 종목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코스닥에 붙어 있는 외국인들이다. 특히 이제 구분을 짓자면 우리가 액티브 자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외국인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많이 파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셀트리온은 가장 많이 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풍제약, 그 다음에 현대차, NC소프트, LG화학, 카카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잖아요. 결국은 24일 날도 외국인들의 매수 종목군들을 봤을 때 이것은 내년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모습도 비슷해요. 내년의 예고편이다. 주도주 맥락군들을 미리 선침해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상당히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 시장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도 트럼프가 서명을 했잖아요. 이에 따라서 크게 나쁠 거 없다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미국 시장도 이제 정권 교체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1월 5일 날 조지아주 선거가 남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담감은 존재를 계속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추세를 무너뜨리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말 연초에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 11월 달에는 외국인들 주도 장세였고 12월 달에는 금융투자 쪽이잖아요. 기관들 중에서도. 그럼 금융투자는 뭐냐면 12월 들어가지고 뭐를 위해서? 역시 배당 투자를 위해서 배당의 개념으로 주식을 많이 샀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12월 달에 산 이 금융투자들 많이 샀기 때문에 이제 연말과 연초에 가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주가의 단기적인 연말 연초의 조정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수급의 구조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퍼가 역사적으로 너무 높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하거든요. 이 그림은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복잡하게 다 보실 필요 없고 간단하게 12개월 앞으로 예상 퍼 플러스 2, 이건 뭐냐면은 플러스 2의 표준 편차를 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후하게 점수를 주더라도 지금 주가가 퍼와 비슷하게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후하게 보더라도 지금 퍼 수준에 비해서 주가가 역사적으로 가장 높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퍼라는 것은 P, 주가와 E, 이익이잖아요. 주가와 이익의 관계입니다. 이 숫자가 높아진다는 것은 바로 주가가 올라갔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숫자를 낮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그렇죠. 바로 E죠. 그죠? 이익이 늘어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이 늘어난다면 다시 퍼가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 과열이 아니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4분기는 실적을 보면 항상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매년 그래요. 그래서 어닝 쇼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4분기에는 왜 영업이익이 안 좋을 것이냐,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마지막 분기에 가서 기업들이 비용 처리 그동안 안 하고 넘겨왔던 것을 한몫에 하는 그런 당연한 회계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매년 보시면은 4분기마다 예상 실적보다 안 좋은 수치가 나왔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연말 그리고 연초의 조정 가능성과 수급적으로 금융투자들이 많이 샀던 이런 부분 쪽에서의 배당을 끝났으니까 매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당연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실제적으로 3분기보다는 4분기 영업이익이 안 좋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부담감은 당연히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본다면 1년 단위로 봤을 땐 역시 올해보다는 내년 2021년이 전체적인 실적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아진다는 측면이 핵심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퍼가 13이라도 해봐야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도 월등히 낮은 수치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또 한 가지 외국인들의 수급을 봤을 때도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보시면은, 물론 이것은 뭐 2017년이니까 너무 옛날 거 아니냐 할 수가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내려갈 때 이 초록색 선은 신흥국 쪽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부분들이잖아요. 돈이 들어온다, 위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iShares Core MSCI Emerging Market ETF는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최고인 블랙락 자산 운용사에서 운용을 하는 신흥국 ETF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돈들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흥국 쪽으로. 따라서 달러가 내려갈 때는 돈들이 들어왔다.
조금 더 좁혀서 최근으로 왔을 때도 회색이 내려갈 때 초록색은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죠. 회색이 내려갈 때 초록색은 올라가고, 마찬가지 회색이 내려왔을 때 지금 초록색이 올라가는 구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결국은 외국인들 수급 측면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 따라서 큰 아웃라인을 봤을 때는 여전히 연말 연초에 조정이 한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 조정 후 오히려 1월 중순이나 이때부터는 오히려 시장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면서 우리가 연초까지도 한번 내다보자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시장 주도주 맥락은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이런 관점이죠. 이러한 조정이 나와줄 때 우리는 주도주 쪽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첫 번째로 제약과 바이오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이죠. 그리고 반도체와 2차전지, 자동차,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여전히 접근을 해나가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셀트리온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공매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12월 22일 날도 52,900주가 줄어드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중간에 조금 늘어났지만 이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뭐 더 이상 공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겁내지 말자, 이런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 뉴스에 과연 팔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자,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경증 환자를 주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이것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 모든 병이 그렇습니다. 치료약이 나왔을 때 빨리 초기에 어떤 손을 써가지고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특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특히 지금 우리가 중증 환자들의 병상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 치명률이 자꾸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미리 손 쓰자, 이것이 바로 경증 환자를 치료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치료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고, 또 한 가지는 짧은 기간이지만 백신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측면이에요.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외국에서 백신을 들여오고 있는데 이 수급 문제가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도 짧은 기간 2, 3주 정도지만요, 백신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또한 이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CTP-59의 또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여기다가 또 한 가지는 변이 바이러스에서도 충분히 그 효능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오전에 발표를 좀 했거든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역시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일 발표하든 뭐 언제 발표하든 이번 주에 발표하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핵심은 바로 이 경증 치료제에 있다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내년에 우리가 단순히 이 항체 치료제만 보지 말고 좀 더 큰 아웃라인을 봤을 때 이 트룩시마의 개념과 또 램시마 SC와 그리고 또 새롭게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유플리마, 이런 개념까지 우리가 접근을 하고, 여기다가 새롭게 들어오는 것이 바로 CTP-59와 또 진단 키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하고, 특히 이 CTP-59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효능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게 된다면은 내년에 프랑스에서도 왔잖아요. 내년에 유럽 시장으로 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잖아요. 예, 이런 측면에서 내년에 이 CTP-59의 유럽 진출과 또 전 세계 진출을 통한 실적이 어떻게 증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경증을 빨리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의 강력한 경쟁력이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가가 오늘 좀 빠졌는데 오히려 중요한 찬스였다, 이렇게 보이고, 여전히 내일도 마찬가지 매수의 관점 34만원 선 이 라인 전후에서는, 그 다음에 헬스케어도 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들어온다면은 역시 현금으로 적극적인 매수의 관점, 제약은 잘 안 올 것 같지만 어쨌든 조정시 매수의 관점, 전체적으로 우리는 뉴스에 팔아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기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뉴스로 인해 가지고 한번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흔들릴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뭐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결국은 그러한 측면을 거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더 큰 아웃라인을 보자,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서 우리는 지속적인 보유의 전략으로 나아가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